그러면 이 세상을 천국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중용 제6장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순기 대지하여 수는 호문이 호찰이연 은하기 양선 집기 양단 용기중어 민 사이위 순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보면 수는 크게 지혜로우신 사람이시다. 순기 대지하여 가장 위대한 옛날 성군을 대표로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동쪽에 살았던 동이족이 순임금입니다. 맹자의 수는 동이지인이다, 동이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크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공자가 설명을 했는가? 이 고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 수는 호문이 호찰이연 묻기를 좋아하고요.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고 호찰 이연 이는 가까울 이니까 가까운 말, 평범한 말, 하찮은 말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다. 살피기 좋아한다. 묻기를 좋아하고 하찮은 말을 살피기 좋아한다. 왜 그랬을까요? 순임금은 왜 묻기를 좋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 묻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예요? 서양 사람들이 무슨 교양 없다고 말이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우리는 곧잘 묻습니다. 그거. 서양에서는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 내면을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내 동생인지 형인지 언니인지 알아야지 말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고 내보다 2살 많구나 언니 이러는 거죠. 그거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한국 사람은 얼마나 굶었으면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예. 누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만나면 식사했어? 안 했다. 답 나오는 거죠. 우린 시골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옆집으로 가다가 너 밥 안 먹었지? 들어와. 새로 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숟가락만 하나 올려놓는다고요. 같이 퍼먹는 거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인사법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묻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투쟁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극한 대립을 하는 겁니다. 대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분규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극한 대립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 이쪽은 사용자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익금을 100억을 남겼다. 노동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한 가치지 100억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죠. 그렇죠? 100을.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월급 충분히 줬어. 그렇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취직도 못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월급 잘 주고 우리가 공장 만들고 회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건 내가 가져야지. 하나도 줄 수 없다. 이제 극한적으로 말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러면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훌륭하게 보일까요? 고약한 사람을 보일까요? 아주 나쁜 사람을 보이죠. 노동자는 이 사용자가 아주 나쁜 말이죠. 우리 돈 다 착취해가는 형편없는 그런 계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 가서 너희들 그러지 말고 50 정도로 나누어라. 모두가 찬성할까요? 모두가 반대할까요? 모두가 반대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적느냐고 그러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줘야 돼? 찬성한 사람 제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순임금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단 마음의 문을 닫겠죠.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야단치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 노사분규에 대해서 말을 하질 않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집이 어디요? 내 매봉역 앞에 살아요. 내 집도 거기야. 이러면 벌써 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래서 이것저것 묻는 게 학교는 어디 나왔냐, 어디 나왔다 그러면 내 동생 좀 거기 다녀. 그거 하려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늘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찮은 말을 툭툭 뱉어요. 당신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닌가? 우리야 뭐 그저 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집에 가다가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당신하고 말하기 싫소. 이러면 그런 말 잘 듣는다고요. 살피고 소주 나도 엄청 좋아해. 오늘 한 잔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이제 그런 마음을 열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도 100% 악한 사람도 없고 100% 착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약한 그 젊은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요. 그 어머니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하고 한 마음이 돼 있으니까 좋은 점은 보이지만 나쁜 점은 안 보입니다. 순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보면 나쁜 점이 안 보여. 얼마나 당신들이 대단한 능력과 기술을 가졌는지 어떻게 100억이나 이익금을 남겼는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좋은 점을 드러내죠. 그리고 당신들 말이야 네 거 뺏기 모르고 이런 나쁜 점은 숨깁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자기도 이제 나쁜 점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나도 양심이 있는데요. 그 말만 나오면 이제 성공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양심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한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고약한 말이죠. 우리 사장님, 이제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똑같은 수순을 밟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뭐 잘 듣고 그리고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은 드러내고 이러면 사장님도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저 나쁜 놈들 이러다가 아니 저 사람들 참 고맙다. 저렇게 열심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벌었다. 정말 내가 많이 베풀어야겠다.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집기양단 두 끝을 붙잡아요. 0하고 100을. 그러면 대개 50일 수도 있고 항상 50은 아닙니다. 그 해는 이제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50원 빼놓고 25씩 나누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익금이 엄청 많이 났다 그러면 한 70%를 노동자한테 주기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 중입니다. 백성들한테 그 중을 베푼다. 중을 쓰도록 제시한다. 그러면 예컨대 50이라고 했다고 하자. 노동자들은 우리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은 더 많이 줘도 되는데 내가 너무 갖는 것 같아. 완전히 모두가 대만족이죠. 불만이 제로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 홍익인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임금이 하는 방식으로 천국으로 유도하는 건데요. 사이위 순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상태, 최고의 상태는 어떤 거냐? 이 천국의 상태는 어떤 거냐?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 공평한 사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면서 사회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하긴 한데 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행의 깽단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은행을 털어가지고 5명이 100억씩 공평하게 나누었다. 다 불만이죠. 되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끝에 가서 싸우죠. 그래서 뭐 다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공평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욕심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100억씩 나누어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제 자기 손에 들어올 때는 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면 공평함이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요. 다소 불공평해도 견딥니다. 이 문장은요. 논어에 나오는 문장인데 빈이락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요. 누나들 가난하게 살아도 잘 사는 동생을 보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반소사 음수 이것도 공자의 말인데요. 반은 먹을 반이고 소사는 거친 밥. 뭐 보리밥도 뭐 잘 안 되는 이런 밥들입니다. 반소사 거친 밥 먹고 국이 없어서 물 마시는 겁니다. 음수하고 베개도 없어가지고요.
팔을 베고 이렇게 눕습니다. 곡괭이, 침지는 벨침자고 팔 굽혀서 베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낙역 제기중, 행복은 그 속에 있다. 행복은요. 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 마음이 깨지면 백억 억만장자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사회는 한 마음으로서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이 한 마음이 될 때는 우리가 생사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야 천국인데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마리의 진흙으로 만든 소가요,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기는 데만 전력 투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버리죠.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함정, 죽음의 뜻, 죽음의 그물로 우리를 몰아넣죠. 이 욕심 속에 갇혀서 육체 속에 있어서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건데요. 심각한 감옥입니다.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인생 일대 환희사, 이런 일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